새누리당 정미용 홍보본부장입니다. 고령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 제가 여러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해라. 무조건 무릎 꿇고 홍준표한테 들어가서 지지선언하라. 다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후보나 또는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다 포기하고 그래 홍준표 후보가 하여튼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니까 그럼 그쪽으로 몰아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홍준표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 한들 분노한 애국 보수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돌을 던질지언정 홍준표를 뽑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은 저 자유한국당 그 대통령께서 몇 번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몇 번을 천막당사부터 해서 살려주고 그 여러 국회의원들 전부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 붙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덕으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 그토록 억울하게 아직까지도 아무런 그 돈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 하나를 못 내놓고 있는 이런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꼴을 당하는데 그 자유한국당의 어느 누구가 그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말 한마디 했습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을 만든 그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믿고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감언인설에 속지 않는다. 이래서 자발적으로 만든 당이 바로 이 새누리당이고 이분들의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우리가 지금 홍준표를 지지한다 한들 홍준표가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 홍준표 주변에 여러분 엊그저께 그 바른정당에 김무성이 유승민이 그 데리고 같이 나갔던 그 정당의 그 배신자들을 밤중에 홍준표가 몰래 나가서 만나서 밥 사주면서 도로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합의 보고 그들이 밤중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들어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홍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텔레비전에 토론에 나와서 유승민하고 단일화 없다, 배신자들 우리가 당 합치는 일 없다 이러고 얘기한 사람인데 그리고 며칠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서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죄가 증거가 아직도 아무것도 없고 20년 정치 생활에 부정한 돈 한 푼 받지 않은 세계에도 없을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무죄가 되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무죄가 되면 그 무고한 대통령을 감옥까지 보낸 저자들은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 유죄도 보통 유죄가 아닙니다. 이 유죄가 이러한 북핵 때문에 중차대한 이 위기에 대통령이 없어서 이런 안보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과 협상을 할 수도 없는 이런 헌정 중단의 위기를 만든 국가 변란의 유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홍준표 후보 주변에 그런 국가 변란을 만들고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까지 보낸 사람들이 우글우글 선대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말은 대통령 진실 밝힌다고 하면서 끝나고 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자기들이 유죄가 되는데 진실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한 분 구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어겼고 헌법재판소가 헌재법과 헌법을 어겼습니다. 검찰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형사소송법에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저 흉악범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인권보호조약 이거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전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권 조항을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지를 않고 무조건 구속을 시킨 겁니다. 이거에 언론 100% 전부 동조를 해서, 그리고 국회의원
늘 국회 전부 그리고 이 법조계 모든 사람들까지 또 대통령 때문에 장관된 그 내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입쳐닫고 이러한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다 방관하고 자기 몸보신을 하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위기에 그 중심에 있었던 홍준표가 과연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동안에 대통령을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라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 싸다 그렇게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잊어버리자 이러면서 자기가 좌파 정권 10년도 견뎠는데 박근혜 정권 4년은 아주 이가 갈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 요즘에 들어가지고 뭐 대통령의 진실을 밝히겠다 이러면서 이 태극기 든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선거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속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그렇다면 진실성을 보여서 내가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말한 거 잘못됐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제 와서 진실 밝히겠다는 거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갑자기 그런 공약을 집어넣는데 그거 저희는 절대 지금 그 탄핵의 주범들을 주변에 중용하고 있는 한은 절대 그것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럴 것입니다. 대통령은 죄가 있어서 탄핵됐지만 우리가 사면시켜주겠다 이러고 자기들의 죄를 덮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면이라는 것은 죄가 있을 때 면해주는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을 저렇게 무고하게 가둬서 생명을 위협을 받게 하고 있는 이 천인 공로할 짓을 한 자들이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사면을 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이것은 법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통령 탄핵되지 않고 파면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기각할 권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탄핵소추안에 있는 내용이 하도 그 언론기사 첨부해가지고 허접하게 내니까 그걸 차마 인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것 하나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수호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파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헌법 수호 의지가 가장 투철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이유로 파면을 시켜놓고 자기들이 권한 바뀐 파면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검찰이 이제 죄를 만들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뭐 뇌물죄다. 근데 뇌물 받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 돼. 제3자 뇌물죄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정유라한테 말 사준 거 가지고 제3자 뇌물죄라 그러고 재단에 기부한 거 가지고 그러는데 정유라 그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유라가 승마 포기하면서 삼성전자가 도로 가져갔어요. 지금 삼성 그 목장에서 이 말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뇌물입니까?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역대 정권에서 다 돈을 달라고 그랬고 역대 정권에 수천억 수백억을 다 재단 만든다고 줬다.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것은 대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요받지도 않았고 액수도 가장 적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것이 문제이냐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뭐 승계 작업 때문에 봐준 것 같다 이런 허투루 거짓 증언을 한 자가 바로 어제 재판에서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변호사가 당신 그게 증거가 있는 거냐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냐 그랬더니 그거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다 헛것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 법치를 무너뜨린 자들이 지금 다시 헛소리를 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대통령을 만든들 지금 정신이 바로 박히지 않은 정신이 썩은 보수가 되면은 이 대한민국에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
그게 우리 새누리당을 만들고 이 분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결의입니다, 여러분. 이 새누리당을 밀어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깨끗한 정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정치,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치, 그런 사람들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제가 여기 이 대구 지역에 와보면 참 안심한 게, 제가 광주 이렇게 가보면은요, 아주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대구 20년 전에 온 거하고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대통령 탓이 아닙니다. 여기서 썩은 국회의원들 잘못 뽑은 탓 아니십니까? 지역 발전 안 하고 맨날 찍어주니까 다 그 타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문재인이니 저 박지원 패거리는 워낙 그 자들이 다 반국가적이고 이적행위만 딜이해가지고 오늘날 핵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으니까 여러분께서 현명하시게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재인 뽑으면 2천만 평 개성공단 만든다 그러고 2천조, 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북한에 무상원조 하겠다고, 이런 자를 여러분이 뽑으실 리도 없고, 그 5.18 유공자 혜택 말도 안 되게 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전부 유공자 가산점으로 채용되게 만들고 있는 저 박지원 패거리를 여러분이 뽑아주실 리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저 홍준표인데, 홍준표는 지금 어떻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인가,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수십억 뇌물 받아 처먹고 소송 중에 도지사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덜컥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당선된 이후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 혈세 100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도지사를 새로 뽑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저 홍준표 씨는 사람이, 어떤 그 기업인이 죽으면서 유서했었어요. 나 홍준표한테 1억 줬다, 억울하다, 이러고 썼습니다. 그러면 죽는 사람이 거짓말 쓰고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이렇게 증명이 돼가지고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중형입니다. 그런데 고법원에 올라가서,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지금 무죄가 됐다 그러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법원에서 분명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 뽑았다가 나중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그러면 또 대통령 선거 또 할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뇌물, 비리 이런 거에 연루된 사람 안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 벌써 홍준표 씨가 그 뇌물 이런 거 연루돼가지고 스캔들에 오른 게 한두 번입니까? 그 말을 또 믿으시고 힘센 사람한테 다 몰아줘라, 이거야말로 폭력이고 좌파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말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뭐 10% 나온다 이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심상정한테 우리한테 와서 무릎 꿇어라 이런 얘기 한다는 거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자유의지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후보 선택해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은 이 자유한국당을 성토하고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통령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 진심 있고 뚝심 있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 보수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있는 청렴한 후보, 바로 조원진입니다. 이 조원진 후보 누군지 나 모른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진짜 에피소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조원진 후보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기업을 일구셔서 재산을, 큰 기업체를 물려주셨는데 조원진 후보께서 장남입니다. 그럼 장남이 많이 갖게 되는데 형제가 5인데, 나는 정치를 할 사람이지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 있는 남동생이 기업을 이어받겠다고 하니 우리가 아버지께서 일구신 이 기업을 쪼개지 말고 동생이 잘 갖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자. 이래서 형제들 찾아다니시면서
전부 유산 포기각서 받아가지고 동생에게 준 그야말로 상남자, 정직한 사람, 장남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남이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청렴하시냐면 국회의원 12년 하는 동안 재산이 5억 6천밖에 안 돼요. 네? 근데 후원 계좌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 크레디트 카드 가지고 씁니다. 그 후원금은 오직 의정활동에 필요한 데만 써서 자기 그 의원실에 직원이 다 관리하고 있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청렴한 사람이 지금 우리 정치판에 필요합니다. 어떤 스캔들에도 역류되지 않고 깨끗하고 지금 어디에도 빚진 게 없고 꺼리낄 게 없으니까 5.18 이 유공자 특혜 철폐하겠다. 민노총 해체하겠다. 대통령 반드시 구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을 쓰니까 저 홍준표가 우리 지지자들 표 뺏어가려고 똑같은 공약을 뒤늦게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뚝심 있고 의리 있고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 그리고 소신이 분명해서 절대 배신하지 않을 그런 후보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미영 우리 당의 홍보본부장님은 대단히 본인은 KBS에 있다는 거 요즘 KBS가 방송 잘못한다고 하지 말라 하는데 KBS의 대단히 앵커로 대단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죠?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우리 대선 일정을 잡는데 경남의 통영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남, 부산, 대구, 경북도 중요한 도시를 다 다니고 충청도 갔다가 경기도, 서울, 강원도, 원주까지 갔다 왔어요. 이 유세 같은 거를 지금 한 70회를 하는데 내가 고령을 꼭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고령이 저한테는 명예군민입니다. 제가 명예군민인 이 고령, 제가 명예군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고령이고 하나는 예천인데 제주도는 명예도민대 있어요. 그래서 예천에 제가 한 1년 정도 살아서 명예군민 받고 이 고령은 사실은 이 삼성 군수했던 이태근 군수님하고 저하고 친형제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령 개발을 미국까지 가서 울브라이트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울브라이트 재단. 그때 이 4대강 사업할 때 고령의 다산이죠. 다산 쪽하고 달성의 화원 쪽을 묶어서 이 소위 말하는 K-파크워크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 쪽에서 예산 투자를 한 3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 이 대구시하고 이 뒷받침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개혁은 꼭 실현을 해서 이 고령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또 사람이 빠져나는 고령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고령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태원 군수하고 얘기했던 게 약 한 7년 전의 얘기입니다. 7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이 고령에 유세를 온 것도 명예 고령 군민으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대통령 후보 출마했으니까 인사도 좀 드릴 겸 이렇게 봤는데 저하고 옛날에 대구에 있던 박용호 저 친구도 벌써 저하고 한 20년 30년 되네요. 요즘 고령에서 어디 박곡 그거서 지금 농사 짓는다 하는데 다들 이렇게 옛날 사람들 뵈니까 참 좋네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고령에 온 것은 이 언론 방송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100% 편파 방송이 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서 특수본부 또 특별검사에서 6개월 동안을 조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주변 아무리 뒤져도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리 뒤져도 20년 정치하면서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 뭐 사저한다고 이상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또 이명박 대통령 형은 또 이상덕 영감은 뭐 이것저것 개입 많이 해가지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전부 이권 개입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대통령 임기 중에 500만 불 60억 현찰 받았잖아요. 고장순 여사가 10억 받고, 그 다음에 애들 유학 가고 뭐 이래 한다고 4억 받고 440만 불 받고. 네, 고맙습니다. 결국은 640만 불을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640만 불이면 70억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이거 엮어가지고 말이죠, 집어넣었는데 요즘 대통령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언론 방송에서 6개월 동안을 세뇌를 시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뇌물을 묻는지, 제3자 뇌물을 묻는지, 또 경제공동체라 하니까 이거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 거짓말 공화국, 이 진실을 덮어버리고 불의가 종북 좌파들이 기획하고 고영태 같은 이 그 남자 몸 파는 놈, 이런 놈 그런 행동에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가서 돈 한 푼 먹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켜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태극기를 들고 그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은 고소하고 제3자 뇌물 아무것도 한 푼도 묵은 게 없다고 제가 그렇게 떠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감옥에 가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이렇게 뭐 소리 높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예요. 6개월 동안을 전부 방송마다 언론마다 박근혜 대통령 마녀 사냥하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 그 다음에 통진당, 대한민국 엎어버리려고 한 통진당, 민노총, 정교조 280개의 종북 좌파 시민단체까지 합쳐가지고 이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만 딱 올무에 물리지 묶여가지고 말이죠. 감옥 가 있는데, 이 고령군은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데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군민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저렇게 거짓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도 큰 거예요. 제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얼마 전에 방송 토론 나가서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 선동, 업무, 편파 방송 때문에 됐는 잘못된 탄핵이다. 그리고 구속은 구속시키지 말아야 될 분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당장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고 얘기를 했더니 국민들께서 무슨 말이냐 이러는 거야. 얼마나 6개월 동안 이 나쁜 놈들이 방송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했으면은 전부 그렇다고 보는데,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지지해준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부정한 돈 한 푼도 먹을 사람이 아니고, 또 그것이 이번에 검찰에서 6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 했는데 증거 하나도 없이 멀쩡한 대통령을 그렇게 마녀상해가지고 집어넣어가 되겠습니까? 그래? 누군가는 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말이지 박근혜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공천 좀 받으려고 그렇게 가다가 대통령 어렵다 하니까 전부 덩지고 앉아가지고 내몰라라 하는 이러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입니까 여러분?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또 대구 경북의 자존심도 없고 TK 정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말이지 정의를 위해서 또 잘못된 불의를 항거하고 투쟁하고 잘못된 거는 절대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말이지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지역에 이완영 의원 빼놓고 이완영 의원은 잘했어요. 왜? 끝까지 그래도 말이지 박근혜 대통령 지키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성주 7고 그 다음에 고령 이쪽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아마 앞으로 국회의원 되게 많이 해물 것 같아. 왜? 아니 그 양반은 그래도 저 조은진이하고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청문회에 가서도 계속 떠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동네 가면 내가 국회의원들 그냥 작사를 낸다고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말이지. 대통령한테 말이지. 장관직 받고 차관직 받고 청와대 수석까지 한 사람이 대통령 좀 어려우니까 다 등 돌리고 앉아서 그러니까 되겠나 이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지방선거든 총선 때 대통령 배신하고 등 뒤에서 칼 꽂아놓는 배신자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탄핵 10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배신했는 대통령한테 제일 사랑받고 배신했는 유승민, 덩치값도 못하는 부산 무시나마 꼴도 안 돼. 어제 부산 가서 내가 김무서에 엄청나게 조졌어요. 부산 무시마 꼴도 안 되는 덩치만 크다 내가지고 가시나만도 못하다고 말이야. 내가 대개 켜놨더니 부산 시민들이 맞다 하고 박수 막 치더라고. 여러분 대구에서 만약에 유승민하고 주호영이 배신했는데 저까지 배신하면은 대구 경북은 완전히 배신의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말이지 끝까지 지켜야지.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이지 가던 놈들이 대통령 어렵다 하니까 전부 덩지고 말이지. 이거는 TK 정신도 아니고 대구 경북의 소위 말하는 경상도 무시마이도 아니라요. 어디 가시나도 알고 말이지. 전부 대통령 다 배신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이렇게요. 지금 이런 연설을 한 70번 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검찰 조사했는데 이 검찰들은 바로 대통령을 몰아내는 반란하는 그런 집단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가장 정치적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고 말이지.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이 어려운데 지금 개성공단에 무슨 2천만 평?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촛불 집회를 주도했는 사람들은 종북 좌파 세력들 아닙니까? 그런데 촛불의 정신을 살리겠다 하는 문재인 씨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씨 절대로 여러분 찍어주시면은 대한민국 좌파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안철수는 여러분 아시죠? 안철수는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은 호남당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호남당의 대표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가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과 사상과 정신을 따르겠다고 자기들 당사에다가 김대중 대통령 사진 그단하게 걸어놓는데 처음에 우리가 문재인 찍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문재인 찍으면 안 되니까 안철수 쪽에 찍어보자 이래가 가봤더니 안철수 가면 하나 벗겼더니 뭐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 박지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하고 박지원 로봇인 안철수는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고령 국민들은 이 가야의 정신을 받고 왔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령 우리 국민들을 저를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굉장한 역사가 있는 이 지역이고 지금 요새 좀 숫자가 줄었다 해가지고 고령 가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제가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 제가 고령 명예군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고령 명예군민인 조은지를 여러분께서 적극 지지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도 시키고 또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밥도 거의 못 드시는데 이 석방도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석방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미용 본부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소위 말하는 홍준표 저는 솔직히 홍준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고 바른정당하고는 절대 배신했는 바른정당은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른정당의 권성도이나 장재원이나 김성태나 이런 사람 데리고 오면 권성도가 뭘 했습니까? 지난번에 탄핵소추위원장이에요.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 김성태는 뭘 했습니까? 대통령 탄핵 거기에
청문회 위원장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약에 한국당에 데리고 와가지고 한다 하면은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 거짓 탄핵이고 업무 탄핵이고 기획된 탄핵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절대 인정 못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없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 무려 의도도 없는데 좌파들 정권 잡으려고 대통령 어거지로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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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은 업무 기획 탄핵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그것이 이 잘못된 거짓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것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거짓이 판을 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우리 고령 국민들께서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먹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시키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호 6번 조원진과 함께 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국회의원들 전부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 붙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덕으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 그토록 억울하게 아직까지도 아무런 그 돈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 하나를 못 내놓고 있는 이런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꼴을 당하는데 그 자유한국당의 어느 누구가 그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말 한마디 했습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을 만든 그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새누리당 정미용 홍보본부장입니다. 고령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 제가 여러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해라. 무조건 무릎 꿇고 홍준표한테 들어가서 지지선언하라. 다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후보나 또는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다 포기하고 그래 홍준표 후보가 하여튼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니까 그럼 그쪽으로 몰아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홍준표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 한들 분노한 애국 보수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돌을 던질지언정 홍준표를 뽑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은 저 자유한국당 그 대통령께서 몇 번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몇 번을 천막당사부터 해서 살려주고 너희들을 믿고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감언 이설에 속지 않는다. 이래서 자발적으로 만든 당이 바로 이 새누리당이고 이분들의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우리가 지금 홍준표를 지지한다 한들 홍준표가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 홍준표 주변에 여러분 엊그저께 그 바른정당에 김무성이 유승민이 그 데리고 같이 나갔던 그 정당의 그 배신자들을 밤중에 홍준표가 몰래 나가서 만나서 밥 사주면서 도로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합의 보고 그들이 밤중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들어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홍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텔레비전에 토론에 나와서 유승민하고 단일화 없다, 배신자들 우리가 당 합치는 일 없다 이러고 얘기한 사람인데 그리고 며칠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서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입니다.